작년도 했던 시험고 기출문제 해설해 봅시다. 그 쉬운 문제들은 빨리 풀게. 알겠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만 좀 천천히 하고 그 다음 개념 설명까지 들어갑니다. 자, 여러가지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여러가지 방정식 같은 경우에 그 3차랑 4차 이상 고차 방정식을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뭐 인수분해도 있고 근해 공식도 있고 막 이것저것 있는데 근각기성계도 있고 판별수도 있는데 3차랑 4차는 인수분해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보시면은 모든 항의 개수를 더하면 0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항의 개수를 더해요. 한번 더해보세요. 0이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요. 그런데 그게 만약 0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홀수 차수의 개수를 한번 더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짝수 차수도 개수합을 한번 더해 보는 거야. 근데 만약 둘이 똑같았다 그러면 x 더하기를 인수로 가질 거고, 만약 이것도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노가다로 푸시는 건데, 최고차항 개수랑 상수항 개수를 가지고 나누어 보시고요. 이 수의 약수들, 여기서 양의 약수만이 아니라 음의 약수도 포함하는 거야. 약수를 해로 가질 거예요. 약수 중에 하나를. 그럼 보시면은 모든 항의 개수를 더했을 때 0이 되지 않으니까 1로 넘어올게요. 참고로 짝수 차수 계수에는 상수항도 포함입니다. 자, 그럼 홀수 차수 개수의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10이고 짝수 차수가 마이너스 10이고 홀수 차수도 마이너스 12야. 그러니까 x 더하기를 인수로 가질 거야. 그럼 인수 한번 해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빼기 19x 빼기 12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또 다시 하시면 돼요. 모든 항의 개수를 더했는데 0이 아니니까 홀수 번째 차수랑 짝수 번째 차수를 봤는데 얘도 같지 않죠? 그럼 뭐 하신다? 1분의 마이너스 12, 다시 말해 12에 약수들 하시면 1, 2, 3, 4, 6, 12가 있는데 1과 마이너스를 안 가진 거 알고 있고, 여기에 어떤 거, 플러스랑 마이너스 총 10가지만 인수, 해로 가질 수 있다는 거겠죠. 대입할 때도 그냥 이런 걸 대입해 봐야 되는 건지 막 5를 대입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느낌 가져봅시다. 마이너스 2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10, 더하기 12, 그 다음에 더하기 38 빼기 12 그러면 얼마나 되지? 마이너스 32? 나 뭐 계산 잘못했나? 잠깐만.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실수했나?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네? 19x가 마이너스 4x네? 왜지? 2차항이니까 3x제곱 맞네. 이렇게 되겠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8, 4 더하기 12 마이너스 2 더하기 8 빼기 12 그러면 딱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질 거니까 이 부분은 x 더하기 2로 인수를 해줄게요. 그럼 x 제곱 더하기 x 빼기 6. 그럼 이것도 인수를 합니다. x 더하기 3 x 빼기 2. 그러면 실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되니까 더하는 거는 알아서 해주시고요. 2번 갑니다. 자, 한 근이 나왔어요. 한 근이 주어지면 우린 무엇을 한다? 그냥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 빼기 7 빼기 a 더하기 15가 0이니까 a는 7이 되겠네. 그래서 x세제곱 빼기 7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5는 0이 됐는데 나머지 두 근의 차를 구하래요. 인수분해 주실게요.
x 더하기를 인수로 가질 거니까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두근 이거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두근의 차는 얼마다? 2이다. 뭐 가벼운 내용. 3번부터는 여러 가지 부등식인가 봐요. 풀어봅시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으면 쪼개주세요. x 빼기 4가 2 빼기 3x보다 작고요. 2 빼기 3x가 8 이하다. 그러면 계산해 줄게. 4x가 6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6보다는 3x가 커요. 좀 정리해 보시면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요. 2분의 3보다는 작아요. 해 범위를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이 녀석이 답이겠죠. 4번 문제 봅시다. 자, 절대값 기호가 등장하면요, 푸는 방식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있고요, 계산 푸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우선 제가 계산으로 푸는 방식으로 가봅니다. 자, 제가 부탁드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절대값이 있어서 경우를 나눌 때 있잖아요. 그때는 수직선을 그려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시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값이 있을 거야. 그죠? x가 1인 녀석이랑 x가 3인 녀석이 있을 거야. 1 체크해 주시고 3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직선으로 점선을 좀 표시해 줄게요. 점선 표시하시고 여기 왼쪽에다가는 첫 번째 로마자 1번 x가 1보다 작다. 자, 두 번째 x가 1 이상이고 3보다 작다.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누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 있죠?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야? x 빼기 1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1을 넘겨볼게요. 그럼 x 빼기 1은 0보다 작죠? 그럼 x 빼기 1이 0보다 작으면 x 빼기 3도 당연히 0보다 작을 거니까 둘 다 부호가 바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 2를 넘겨볼게요. 그럼 x 빼기 1은 0 이상이니까 바뀌지 않고요. x 빼기 3, 3을 넘겨볼게요. 그럼 x 빼기 3은 0보다 작죠? 그러면 부호가 바뀌죠. 여기는요, 3을 넘길게요. x 빼기 3이 0 이상이에요. x 빼기 3이 0보다 크면 x 빼기 1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둘 다 방향이 안 바뀌는 거죠. 자, 계산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 더하기 4가 4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다. x는 0보다 작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범위에서 1보다 작을 때 해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겹쳐 주셔야 되는 거니까 x가 0보다 작은 게 되는 거예요. 됐슈. 헷갈리시면 수직선 그려주시는 거고, 쌤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한 번만 적으면 되지 않나요? 이거 쓰는데 3초도 안 걸려. 그리고 얘랑 얘는 의미가 달라요. 얘는 그냥 이 부등식을 계산하신 거고, 이건 뭐야? 위에 있는 이 범위까지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니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두 번째 거 해봅시다. x 지워졌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가 되는데 2보다 4보다 클까요? 안 될까요? 이거 거짓이잖아. 그렇지? 2가 4보다 크지 않잖아.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해가 어떻다는 거야? 해가 없는 거야. 그 다음 이거 해볼게요. 2x 빼기 4가 4보다 크니까 2x가 8보다 클 것이고 x가 4보다 커요. 그럼 x가 4보다 큰 거랑 x가 3 이상인 거랑 겹쳐주시는 거니까 x가 4보다 큰 거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답은 뭐다? 얘 또는 얘다 라고 하시는 게 계산을 이용해서 푸시는 거고요.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르긴 빠른데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여기 절대값 앞에 개수가 1, 1 이렇게 똑같은 숫자일 때 1대 1일 때만 쓰기 좀 편하거든요. 물론 여기가 숫자가 3이고 2가 붙어 있어도 쓸 수 있어. 쓸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비율이 똑같을 때만 그래프로 푸는 방식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이 왼쪽 좌변에 있는 식을 하나의 함수처럼 볼 거예요. y는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 맞니? 그럼 저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뭐 간단히 설명해 보시면요, y는 절대값 x 빼기 a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b, 요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얘가 0이 되는 점은 x가 a일 때고요, 얘가 x가 0이 되는 거는 x가 b일 때겠죠. 그러면 점수 하나 그려볼게요. x가 a라 하시고 x가 b라 하시고, 이제 이 그래프 모양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 안 드릴게. 보셨죠? 여기 둘 다 양수 되는 거, 여기 둘 다 음수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일자야, 반듯하게. 언제 그렇다고? 여기에 비율이 1대1일 때는요, 여기가 반듯해요. 됐죠? 이 모양을 기억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기울기 얼마? x가 기울기 2x고 여기는 마이너스 2x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숫자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1과 3에서 되는 거잖아. 숫자 바꿉니다. 여기가 1이고 3이에요. 그럼 여기도 1과 3으로 써볼게. 그럼 이제 좌표를 적어줘야 되잖아.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냐면 3을 여기 넣어봐. 3 빼기 1은 2지. 3 빼기 3은 0이지. 여기 3,2야. 됐쇼? 하시고, 요 직선은 뭐다? 둘 다 양수인 거. y는 2x 빼기 4. 요 직선은요, 둘 다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녀석을 함수로 봤을 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y는 4 있죠. 오른쪽 우변에는 y는 4잖아. y는 4는 가로선이잖아. y는 4를 그려줄게. 그리고 그 밑에 x축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이다 라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점만. 쌤, 이건 안 찾아도 되나요? 자, 보시면은 요 대칭성을 띠고 있거든요. 여기 선이 있다 생각해봐. 대칭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만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하시는데? 이 4를 여기 넣어보세요. 그러면 2x는 8이니까 x가 얼마일 때? 4.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3이고 4니까 1 차이죠. 그러면 여기 얼마가 될까? 1이고 1 차이 나되니까 0이겠죠. 자, 그 다음 해석해 봅시다. 자, 좌변에 있는 함수, 즉 녹색 함수가 우변에 있는 함수 보라색보다 높이 있는 데는 어디예요? 이 부분이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5번입니다. 자, 요거 진짜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오답률이 높아요. 시험 볼 때는 오답률이 높으면 안 돼요. 지금은 연습하는 기간이니까 괜찮은데 시험 볼 때는 오답률이 높으면 안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부등식 문제를 풀면 해가 어떻게 나와? 몇부터 몇까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몇보다 작고 몇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맞니?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되려면 인수분해가 돼야 해요. 다시 말해서 이걸 보실 때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지. 이거 되니? 안 되지. 그러면 또 근공을 쓰고 있다고, 근해 공식을. 아니, 왜 근해 공식을 부등식까지 와서 너한테 물어보겠어? 그럴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럼 이건 뭐 하는 거냐?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힌트가 뭐라고요?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하셔라?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첫 번째 1번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우변이 y는 0인데 이랬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 그래프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3,1이고요. x축은 당연히 밑에 있겠죠? 다시 해는 뭐냐면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해가 뭐라고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붙어 있는 게 해거든? 근데 지금 그림을 볼래?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나 붙어 있는 게 해인데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럼 1번은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없다 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2번, 3번, 4번, 5번도 하시면 되는데 몇 개만 해볼까요? 한 4번 해볼까? 4번?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0이 0 이하, 이걸 만족하는 구하 싶대요. 인수분해 보시면은 y는 x 빼기 2의 제곱 빼기 6인가요? 아니죠. 더하기 6이죠? 그럼 그래프가 여기가 꼭지점이 2,6이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해인데 그런 건 없으니까 얘도 해가 없는 거야. 그럼 대충 느낌 오시죠? 1번이랑 4번 둘 다 해가 없는 거니까 답은 해가 모든 실수이거나 아니면 해가 있는 것들 있죠. 해가 있는 것들이 틀렸다 이거잖아. 그죠? 그럼 5번 한번 해볼게요. 4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0보다 큰 게 해래요. 풀어보죠. 저 y는 4 묶어주시면 x 빼기 2분의 1 4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 빼기 4분의 1 4분의 3이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 꼭지점이 4분의 1, 4분의 3인데 x축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자, x축보다 큰 게 해인데 내 그림을 보니까 항상 크죠? 네,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쌤, 그냥 이거 이런 거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게 훨씬 훌륭해요. 다시 말할게요. 문제를 푸는데 해가 몇부터 몇까지 사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셔라? 인수분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셔라? 그림을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근해 공식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봅시다. 세 변의 길이가 각각 x 빼기 3, x 더하기 3인 뭐 나왔죠? 그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둔각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대요. 자,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만족하셔야 돼요. 이게 말 쓰고 보니까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은 거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있다 해볼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크면 이런 식의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이게 삼각형인가? 아니잖아, 그죠?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세 변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짧아야 돼요. 됐슈? 지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둔각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각을 살펴보죠. 자, 가장 긴 변의 길이를 C라고 해볼게요. 나머지 두 변은 A랑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각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직각 먼저 해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똑같아야 돼. 그럼 얘각은 어떠냐면 이 두 개가 더 크면 돼. 둔각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연립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죠. 풀어볼게요. 삼각형 성립조건 해보시면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 2x 빼기 3보다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둔각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짧은 거 두 개 제곱 해볼게요. x 제곱 더하기 x 빼기 3의 제곱이 누구보다 가장 긴 변 x 더하기 3의 제곱보다 됐으면 좋겠다. 그럼 계산하시죠? 6보다 x가 크고요. 얘는요. x제곱, x제곱, x제곱. 그러면 x제곱 하나 남고요. 마이너스 6x 넘기면 마이너스 12x. 9 지워지니까 이게 되겠죠. 0x 12. 그럼 수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6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0보다 크고 12보다 작죠? 그럼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다? 6부터 12까지다. 그럼 여기 정수 x개수 어떻게 세는 거죠? 여기가 둘 다 등호가 달려있으면 뺀 다음에 1 더하시는 거고 한쪽만 달려있으면 그냥 빼시면 되고 둘 다 안 달렸으면 뺀 다음에 1 한 번 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되겠다? 12 빼기 6 빼기 1 해서 5개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진짜 쉽다, 그죠? 마이너스 5랑 7이랑 같은 거리에 있대요. 근데 그 점이 어디 있는 거야? 수직선 위에 있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 A, 그 다음 여기가 B, 7. 그럼 가운데는 어디겠어? 이런 건 중점이라고 하는데 평균 내시면 됩니다. 1. 그다음 8번 해보죠.
삼각형의 모양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냐면 세변의 길이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A랑 B랑 C를 꼭지점을 한다 했죠. 제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X축, Y축 그려가지고 점 눈금 세가지고 점을 그리시는 거야.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막 그리시면 되는 거야. C가 근데 어디 있다고요? X축 위에 있대요. 그러면 B가 몇인 거야? 0인 거지. C의 좌표가 A, 0인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몇이다? B가 0인 거다. 그러면 문제가 바뀌었죠? A 더하기 B의 값이 아니라 그냥 A의 값을 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대요. 자, 직각이 나왔다. 너희 시험에는 뭐만 나올 거다? 거의 피타고라스만 나올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거, 길이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길이. 자, 그럼 어떻게 하신다? 자, AB, BC, CA. 그냥 천천히 하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3번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괜히 빨리 한답시고 깝죽깝죽 되면 틀리시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릴게. 항상 계산은 천천히, 머리를 빠르게. A, B, X 얼마 차이? 2 차이. Y 얼마 차이? 4 차이. 제곱 더하기 하시면 루트 20. 자, BC 해봅니다. X 얼마 차이? A 더하기 2 차이. Y 얼마 차이? B 빼기 3 차이인데 B가 0이었으니까 그냥 3 차이 하시면 되죠.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9니까 13. 자, CA 해볼게요. X 얼마 차이? A 차이. Y 얼마 차이? 1 차이. 제곱 더하기. 자,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 B, C였죠? 근데 A가 직각인 거야. A, B, C. 항상 이 점의 순서는 반시계로 돌아가요. 반시계로. 여기가 A를 했으면은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거야.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 그다음 써볼게요. A, B가 루트 20이고요. B, C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3이고요. 여기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럼 피타 써주시면은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하시면 얘 제곱과 똑같다. A 제곱 더하기 21은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3과 똑같으니까 A 제곱 지워주시고 4A가 8과 똑같으니까 A는 얼마다? 2다. 이거 귀찮다고 막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거 계산하실 때 네 멋대로 제곱해서 적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적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실수 방지 차원이야. 니네들이 공부 그동안 100문제, 1000문제 몇 개를 푼지 모르겠고 몇 권을 푼지 안 중요해. 시험 때 틀리면 끝이야.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9번입니다. 자, 이런 거를 계산으로 풀고 자빠졌다. 뒤지는 거지? 자, 그림 그립시다. A, B를 3대1로 내보냈는데요. 자, A 체크해 주시고요. B를 체크해 주세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A로부터 3칸, B로부터 1칸. 항상 칸으로 내분 중점은 칸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A로부터 3칸, B로부터 1칸이야. 근데 이게 무슨 점이라고요? 내분하는 점이야. 니네 공식은 외우고 있잖아. 공식할 때 내분할 때 더하지? 그러니까 저 3과 2를 더하시면 몇이야? 4잖아. 4, 4칸으로 쪼갤 거예요. 그 중에 A로부터 3칸, B로부터 1칸 어딨어? 여기라고. 이게 내분점이라고. 됐니? 자, 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이게 3,4죠. 그럼 이 내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쓰시면 되는 거냐? 좀 쉽게 생각해봐. 여기서 4칸 갈 때, 4칸 갈 때 X가 어떻게 바뀌었어? 4만큼 증가했지. 그 다음에 Y가 6만큼 증가했지. 야, 그러면은 한 칸일 때 어떻게 되겠어? 1 증가할 거고 Y는 2분의 3만큼 증가하겠지. 그럼 이 노란 좌표를 어떻게 쓰시면 된다고?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1, 2 몇 번? 3칸.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2분의 3씩 3칸. 이 점이잖아. 그럼 계산해보시면 좌표 얼마가 되는 거야? 2, 2분의 5인가? 그럼 2,2분의 5가 어디 위에 점이라고?
요 위에 점이라고 대입합시다. y는 4분의 ax가 있는데 몇 컴 몇 지난다고요? 2, 2분의 5를 지난대요. 대입합시다. 2분의 5는 4분의 a 곱하기 2. 그럼 이게 2분의 a잖아. a는 5죠. 끝. 10번 가요. 방금 9번에서 내분 나왔는데 이번에는 외분 나왔어요. 이것도 계산하고 자빠져라. 뒤진다. 자, a가 있어요. 그다음 b가 있어요. 되십니까? 그러면 좌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내분일 때는 얘를 더했죠. 근데 우리 외분점 공식 알잖아. 외분점 빼는 거죠. 3에서 2를 빼볼게요. 그럼 몇이 나와? 1이지? 그럼 무슨 말이야? 이 3분의 AB를 몇으로 쪼개라? 하나로 쪼개라. 그러니까 안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한 칸인 거라고. 한 칸. 그 다음에 어떻게? A로부터 3칸, B로부터 2칸. 그럼 B랑 더 가까운 거야. 그럼 이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칸 단위로 해가지고 하나 체크, 하나 체크. 그러면 B로부터 하나, 2칸, A로부터 3칸 만들어졌죠. 여기가 외분점이라고. 좌표 쓸게요. 자, 여기 1,a고요. 여기가 b,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좌표가 10, 마이너스 16이에요. 자, 우리 좌표는 해봅시다. x 좌표 볼게요. 자, x 좌표 보시면은 3칸 갈 때 몇이 증가했어? 9가 증가했으니까. 응? 한 칸 갈 때는 얼마 증가했겠니? 플러스 3만큼 증가했을 거잖아. 그럼 b는 몇이야? 4. 됐니? 그 다음 y좌표 볼까? y좌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6까지 2칸 갈 때 y좌표가 마이너스 12 됐지.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이거 한 칸 갈 때 얼마라고? 2칸에 마이너스 10이니까 한 칸에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a 빼기 6이 마이너스 4니까 a는 얼마야? 2지. 맞아요. 그럼 a가 2고 b가 4니까 2에서 4 빼봐. 그럼 마이너스 2지. 이걸 뭘 틀리냐고, 나쁜 사람들아. 그 다음 11번 얘도 마찬가지야. 자, a, b가 있어.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는 거야. 자, 점 C는 선분 AB 위에 없고 AB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없으니까 내분점이 아니고 외분점이다. 이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AB가 뭐라고요? AB 대 AC가 2대 1이야. 쌤아, 나는 이런 비례식 받은 적이 없고 저렇게 받았는데 뭐한 짓이야? 이렇게 하시라 뜻이에요. 하고 나서 어떻게 이해하신다고 잘 봐. AB가 몇 칸일 때? 2칸일 때. 맞아? AB가 몇 칸일 때? 2칸일 때랬지. 그러면 AB를 2칸으로 쪼개라고. 됐어요. 2칸 쪼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AC가 몇 칸인 거야? 한 칸이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 C는 A로부터 몇 칸? 한 칸. 이런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럼 A로부터 한 칸인 데가 여기랑 여기잖아. 그 중에 선분에 없고요, 연장선에 있다 했으니까 진짜 C는 누구야? 얘가 C인 거지. 됐슈. 그 다음 좌표 구하시는 거야. 이게 몇 컴이야? 마이너스 4,1이고요 이게 2,3인 거야. 다시 말하지만 그 공식 같은 거 쓰고 있으면 이런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한다고. 그림 그려라. 알겠어? 쌤, 그럼 공식은 안 외워도 되는 건가요? 아니지. 공식도 알긴 알아야지, 당연히. 됐어. 거꾸로 돌아가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 2칸 갈 때 6 감소. 그럼 한 칸 갈 때 3 감소. 2칸 갈 때 2 감소. 한 칸 갈 때 1 감소. 마이너스 7,0이에요.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걸. 만약 문제에서 AB 대 AC가 뭐 3대 2였다. 그러면 AB를 3칸 쪼개는 거야. 알아서 해라. 그 다음 이거 해보자. 이거 계산 좀 길더라. 좀 짠하게. 가죠. 자, 지점 5에서 각각 200m씩 떨어져 있습니다. 자, 1초에 3m와 1m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좌표 써볼게요. 현서의 좌표는 현재 0,200에서 시작하시고요.
K1의 좌표는 200,0에서 시작을 하네요. 이 상태에서 현서가 아래쪽으로 3m씩 움직이고 있네요. 됐어? 여기서 주의하실 건 단 위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몇 초 후가 아니라 몇 분 후로 물어봤으면은 1분에 180m 움직이는 거 계산해 주셔야 돼요. 단위 항상 신경 쓰십시오. 근데 몇 초 후로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얘는 빼기 t.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좌표는 구했고요. 이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d 한번 써볼게. 루트 x 얼마 차이? 200 빼기 t만큼 차이 나네요. 그 다음에 y는 얼마큼 차이 나요? 200 빼기 3t만큼 차이 나죠. 자,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계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t제곱, 3t제곱, 10t제곱 400t 600, 1200t? 그러면 얼마니 이거? 1200, 1600, 1600t 상수 4만 그럼 8만인가? 계산해보시면, 자, 10을 앞으로 묶으시면 t 제곱 빼기 160t니까 160 절반 빼기 80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거 쌤 왜 안 구해요? 만약 문제에서 그때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라 했어요? 가까워질 때가 몇 초 후인지만 궁금하면 되는 거죠. 네, 80초 후에요. 끝났고요. 13번입니다. 자, 마름모가 나왔네요. 자, 문제에서 사각형이 등장하는데 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이랑 마름모가 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평사가 나왔다. 그럼 뭐냐면은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정도까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평사를 보시면 두 대각선이 서로 어떻다. 자, 노란 대각선, 그 다음에 요 대각선이 어떻다. 서로 2등분한다. 이 성질을 안 쓰는 문제 없어요. 만약 문제에서 사각형인데 평사가 등장했어. 그러는데 이 성질을 안 썼다. 돼지는 거잖아. 알겠죠? 자, 죽는다. 그 다음 마름모예요. 마름모는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마름모는 평사니까, 평사이긴 하니까 마름모가 평행사변형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2등분 할 거예요. 2등분 하는데 뭐가 하나 추가되냐면은 직각이라는 거 추가될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야? 요 두 점에 수직 2등분선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름모 나왔는데 이성질을 안 쓰고 있다. 그럼 진짜 죽는다. 해라. 자, 그러면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A, B, C, D.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좌표는 식의 반대방을 적으시는 거야. A가 몇 몇이다? 5,5다. B가 마이너스 3,2고 C가 5,-1이고 그럼 D의 좌표를 구하는 거지. 자,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랑 A랑 C에 뭘 구하시면 돼? 중점 구하셔. 중점이 얼마지? 5,2죠? 맞니? 그 다음에 여기 수직으로 딱 그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D도 좌표 구할 수 있어요. 한 칸 갈 때, 이등분 되니까 한 칸 갈 때 X가 8 증가, 한 칸 갈 때 8 증가 13,2니까 그대로 2예요. 끝났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직각이란 성질을 쓰지 않고 문제를 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꼭 마름모였을 필요가 없다. 평행사변형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만들 수 있었는데 굳이 마름모라는 성질을 써서 혼동시켰다 라는 점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마름모라, 선생님들은 나름 배려하신 건 텐데 사실 마름모 나왔을 때 수직 2등분 된다, 얘는 그냥 2등분 된다, 이 성질을 쓰셔야 돼. 그럼 마름모라 썼으니까 수직 성질을 쓰게끔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하셨지. 오케이, 뭐 그렇다 이거야.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야, 이거 이때부터는 진짜 틀리면 사람도 아니지.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1,3 지난다. 마이너스 2에다가 x 빼기 1 더하기 3 쓰시면 되죠.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5. 그 다음 15번입니다.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요. 자, 기울기가 먼저 볼게요. 이건 지울까? 기울기 얼마죠? x가 2 증가할 때 기울기 2 증가할 때 y가 6 증가했으니까 3이네요. 그럼 y는 3 써주시고 아무 점을 써주세요. x 빼기 1 더하기 2 그러면 3x 빼기 1이네요. 끝. 그리고 y, 근데 문제에서 이제 y 절편 구하랬잖아. 만약 문제에서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랬어. 그러면 0,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구하랬어. 그럼 마이너스 쓰시는 거고, 이런 말 다 안 나오고 그냥 y절편 구하랬어. 그때도 마이너스 1만 적으시는 거야. y절편 구하랬는데 0, 마이너스 1 이따위로 적으면 선생님들 당황스럽다고. 이거를 동그라미 쳐야 되나 x 쳐야 되나? 됐지? 나라면 x 친다잉.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y절편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에요. 그다음 16번 보도록 합시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 그 y는 3x 더하기 5, 3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좀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울 때 표준형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야 되지만 니네 시험 때는 일반형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 중2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 자, 일반형 주어졌죠? 그럼 세로로 쓰세요. 다시 말할게요. 일반형 주어졌을 때는 이게 평행하든 수직하든 일치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세로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가 기울기 담당이고요. 요렇게가 점 담당이라고 이해 좀 해주실래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런 게 하나 있다 라고 생각해 줄게요. 그럼 만약 문제에서 평행하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a분의 4, 3분의 마이너스 2 이 기울기 부분 있죠? 그래요. 이 기울기가 같으면 되는 거야. a분의 4가 3분의 마이너스 2랑 같으면 되고 무엇은 안 돼야 되는 거야? 점은 달라야 되는 거지. 3분의 마이너스 2가 6분의 1과 달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일치라고 해볼까요? 일치는 어때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하려면은 3분의 마이너스 2랑 6분의 1이 같아야 되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수직이라 해볼까요? 수직. 사실 이것 말고도 관계가 또 있긴 해요.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에서 대칭하는 게 있는데 아직 우리가 대칭 이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자, 그럼 수직인 거 해볼까요? 수직인 거.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 그어놨죠. 기울기 담당 쪽만 보시는 거야. 기울기 담당 쪽만. 자, 이렇게 곱할 거예요. 이렇게 곱할 거예요. 곱하시면 어떻게 되죠? 4a랑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이걸 더할 거예요. 그게 몇이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는 거야. 자, 만약 문제에서 평행할 때 a랑 수직일 때 a를 각각 구해서 더하세요 이랬으면은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어쨌든 이 문제는 평행하는 문제니까 이거 푸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2a가 12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이죠. 만약 수직인 것까지 구하랬으면 a가 2분의 3인 거죠. 답은 얘다잉. 넘어가요. 17번입니다. A, B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또 합시다. 자, 기울기 볼게요. x가 얼마 증가해요? 이만큼 증가했고요. y는요 마이너스 2 됐네요. 마이너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림을 항상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a고 이게 b라 해볼게. 그럼 a, b의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쌤, 이걸 왜 구하는데? 나는 선분 A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건데 왜 A, B의 기울기 구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문제에서 수직 이등분선이죠. 자, 직선이든 원이든 우리가 공부하는 도형을 작성하시려면 특정 지으려면
모양과 위치가 필요해요. 그 중에 직선이라 한다면 모양은 기울기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 기울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수직이에요 라는 멘트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2등분이다 라는 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중점이잖아. 이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A, B의 수직 2등분상을 그거 볼까요? 대충 이렇게. 됐슈?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역수의 반대부 하시면 돼요. 역수의 반대부 외우세요. 역수하시면 그대로 마이너스 1이고요. 반대부니까 1이에요. 됐수. 이건 왜 아직도 있어? 그럼 점의 좌표 찍어볼게요. A의 좌표가 2,3이고 B의 좌표가 4,1이거든요. 그러면 중점이 얼마가 되는 거야? 3,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한번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y는 기울기가 1이고 x 빼기 3 더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x 빼기 1. 그럼 x 절편을 구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x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구하세요니까 y에다 0 넣어주시면 0 넣었다 쳐봐. 그럼 x가 얼마 돼? 1이지? 답은 1이에요. 18번 들어갑시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자, 요거 거리 공식 자체가 교과서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만약 서술형이었다 그랬으면은 기울기가 뭐야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그냥 대충 그릴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3x 더하기 4y 빼기 8은 0이고 더하기 11 할게요. 이게 더하기 10 에이 맞잖아. 대충 그립니다. 여기는 3x 더하기 4y 더하기 12는 0이야. 자, 서술형이라는 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 우리가 배웠던 거리 공식은 점과 점이랑 점과 직선밖에 없어요. 그럼 직선 두 개 나왔으니까 점과 직선으로 풀어줘야겠죠? 어떻게 하신다? 점을 하나만 찾아주세요. 그럼 저는 보통 어떤 거 쓰냐면 x절편이나 y절편을 씁니다. 저는 y절편 할게요. x에 0 넣어주시면 4y는 8, 0,2 해주세요. 0,2부터 여기까지 직선 구하시면 돼요. 그럼 거리 공식을 안 써드릴게. 알고 있으니까. 자, 5분의 그러면 8 더하기 10인가요? 그러면 4네요. 이렇게 서술형 푸시면 돼요. 근데 이 땅에 나올까 싶지만. 그런데 우리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프라임이 0이 나왔다 치자고요. 이 사이의 거리는 외우세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여기 숫자 보이나? 이게 상수 쪽이잖아, 그치? 이 상수들의 그 상수항의 차이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게 표준형이었다 해볼게요. 표준형 y는 mx 더하기 n y는 mx 더하기 n 프라임 됐다 해볼게요. 이때 거리가 또 어떻게 된다? 루트 이거 일반형처럼 생각해볼까? y만 살짝 넘길게. 그러면 m제곱 더하기 1이지 써주시고요. 여긴 또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 n이랑 n 프라임이죠. 이게 이거 뭐야? y 절편이잖아. y 절편 차이. 그 절대값 쓰면은 괜히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끝.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푸시는 거다? 공식을 이용한다 그러면 3, 4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모는 5고요. 상수항 차이 얼마예요? 20이잖아. 그래서 바로 4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19번 갑니다. 자, 직선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과의 거리가 3루트 2고요.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자, 문제에서 x축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y축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y는 x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나 몰라.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해주시면은 p를 이렇게 a, 0이다 써주시면 될 것 같아. 됐니?
그런데 이 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항상 3루트 2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구합시다. 물론 다른 막 비하적 성질 쓸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계산이 편하더라고. a, 0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까지의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a 더하기 3. 이게 얼마라고요? 3루트 2라고요. 그러면 a 더하기 3은 6인가요? 그럼 a 더하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6. 그럼 a는 마이너스 3 더하기 6이랑 마이너스 3 빼기 6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3이랑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이 둘의 합을 구하랍니다. 답은 마이너스 6이죠. 넘어갑니다. 자, 20번 문제. 이게 서술형으로, 원래 원본에서는 서술형 1번 문제인데, 이게 그나마 조금 어려운 문제 같죠?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죠. 자, 20번 문제 해설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연립부등식 나왔잖아. 자, x제곱 빼기 a제곱 x를 인수분 해볼게요. x 빼기 a제곱 0 이상. 여기는 2a 빼기 1이랑 2a 더하기 1인데 해서 이렇게 되어줘야겠지? 그래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이 되는 게 맞잖아. 자, 그래서 풀어보시면 x 빼기 2a 빼기 1이랑 x 빼기 2a 더하기 1 이 0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한번 표현해 주면요, 0보다 왼쪽 바깥쪽이고요, a제곱 봐봐, a가 0과 1 사이가 양수잖아, 그죠? 그럼 제곱한 것도 양수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a제곱은 이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2a 빼기 1과 2a 더하기 1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둘을 연립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0, a제곱, 2a 빼기 1, 2a 더하기 1이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아직 모르겠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노란색이 기본이라 하시고 이 파란색을 들이밀 건데, 이 파란색 이 모양이 이렇게인지 뭐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기 있는 a제곱과 2a 빼기 1과 2a 더하기 1 중에서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고 이걸 좀 찾아보려고 해요. 됐어?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 만들어 보는 거죠. 우선 a가 0과 1 사이니까 a제곱도 0과 1 사이에 있을 거고요. 2a 빼기 1은요, 얘를 2배 하면 0부터 2, 1 빼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해주시면 차근차근 해주세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 1은요, 여기에서 2를 더한 거니까 2씩 더해주면 되겠네. 1부터 3. 야, 그러면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a제곱은 1 이하야. 어쨌든 2a 빼기 1도 1 이하야. 그런데 2a 더하기는 1보다 크니까 얘가 제일 큰 녀석은 맞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안 나와 있어? 얘는 0과 1 사이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모르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애매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두 수의 대소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두 수가 있는데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를 판단해 볼 거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7이 있고요, 3이 있어요. 누가 더 커요? 7이 크죠?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7에 3을 빼본 거죠. 뺐더니 4죠. 0보다 큰 수란 말이야. 뺐는데 0보다 커. 그러면 앞에 숫자가 큰 거죠. 예를 들어서 a 빼기 b가 0보다 컸다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대소관계 판단은 세 가지가 있어요. 빼는 거, 제곱하여 빼는 거, b를 비교하는 것. 근데 제곱하여 빼는 것은 보통 언제 나오냐면 항상 양수인 것은 나오는데
항상 양수인 것은 절대값 기호랑 근호만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다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호가 나오는 게 언제냐면 그 수학 하에서 무리함수에서 나오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2학기 때 주로 할 거고요. B를 비교하는 것은 수1에 있는 지수함수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빼는 걸로 충분해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해볼 거냐? 난 지금 요거 둘의 대소관계를 모르겠으니까 한번 빼볼래요. a제곱에서 2a 빼기를 빼봅니다. 그럼 이거를 전개해서 계산해 보시니까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수의 완전 제곱식 꼴이죠. 그러면은 얘는 0 이상일 때인데 언제 같은 거예요? a가 1일 때 등호 붙는 거고 1이 아닐 때는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a제곱이 2a 빼기 1보다 큰 거야. a가 1일 때는 둘이 만나겠지만.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순서가 이렇다는 거겠네. 2a 빼기 1 a제곱 2a 더하기 1. 이 순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0이에요. 이것들의 서열 관리, 그러니까 순서는 만들어졌는데 0을 모르겠어, 0을. 그럼 어떻게 해줄까? 가장 작은 녀석 있죠? a제곱 0보다 큰 건 확실하니까 가장 작은 이 2a 빼기 1이 0보다 왼쪽에 있는지 0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0인지 이거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경우를 좀 나눠볼 건데 어떻게 나눠볼 것이냐. 우선은 2a 빼기 1 한번 나눠해볼게요. 그 다음에 a 찾아볼 거고 a 제곱 찾아볼 거고 2a 더하기 1 찾아볼 거예요. 됐슈? 그래서 표를 하나 그려볼 건데 표가 엉성하네. 이렇게. 일단 그 경우를 좀 나타내 볼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림 어디다 그리지? 이쯤을 그려볼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우선 이건 확실하다, 그자? 확실하대요? 근데 이제 2a 빼기 1이 어디 있는 걸 해볼 거냐면 0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니면 같은지 내가 모른댔죠. 그래서 그걸 기준 나눠 볼게요. 2a 빼기 1이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2a 빼기 1이 0일 때, 세 번째는 2a 빼기 1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 1 이거잖아, 그치? 이까지. 네 번째는 2a 빼기 1이 1일 때로 나눌 거예요. 쌤아 왜 이렇게 나눠야 돼요? 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구하는 문제가 정수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정수의 기준 나누는 거예요.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정하고 있는 거야. 그때 요 a 있죠? 찾아볼까요? 넘겨보시면 a가 2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거고요. 이건 제곱하니까 a제곱이 4분의 1보다 작은데 a가 0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다 0보다 크다 적어줄 거고 0 적어줄 거고 2a 더하기 1 있죠?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2a 빼기 1도 마찬가지인데 2a 빼기 1 이렇잖아. 여기는 그러면 2씩 더해주는 거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 위에 있다 수직선을 그냥 그려볼 건데 숫자들 있죠? 마이너스 1, 0, 2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 보이잖아. 그래서 그걸 체크해 볼게요. 마이너스 1 체크하시고요. 0 체크하고요. 1, 2 이게 정수들만 체크해 볼게요. 정수들만. 자, 노란색 여기 보이나요? 노란색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일단 0보다 왼쪽 맞고요.
a제곱이 0과 4분의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쯤에다가 a제곱해서 이쪽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 이제 파란색 해볼 거예요. 2a 빼기 1부터 2a 더하기 1까지야. 근데 2a 빼기 1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죠?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2a 빼기 1이라고. 2a 더하기 1은 어디 있어요? 1과 2 사이에 있죠?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럼 거기에 정수가 2개 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있나? 0이랑 1이 겹치네. 되네? 그래서 그때 a의 범위와 x의 값을 구하세요. x 뭐뭐 있는 거예요? 0이랑 1이 있죠. 됐슈? 근데 밑에 거에서 존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2a 빼기 0이다. 그러면 a는 얼마예요? 2분의 1일 때고요. a가 2분의 1이면 a 제곱은 4분의 1이고요. 2a 더하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여기 넣어주시면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노란색 먼저 그리겠습니다. 노란색은 0 왼쪽 a제곱 오른쪽인데 0 왼쪽 이따 치고요.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0 1 2만 적을게요. 0보다 왼쪽. 그 다음에 a제곱보다 오른쪽인데 a제곱 4분의 1이잖아. 여기다가 4분의 1 적으세요. 이렇게 대충 오른쪽. 자, 파란색 그립니다. 2a 빼기 1이 0이에요. 자, 구멍이 뚫려 있죠? 이쪽 겹치는 거야? 안 겹치는 거야? 안 겹치는 거죠. 둘 다 색칠돼 있으면 겹치는 거야. 2a 더하기는 어디까지? 2까지. 그러면은 여기 몇 개? 하나밖에 없네. 그치? 그러면 정수 x가 2개인 경우 아니잖아. 맞소? 그러면 이 경우는 아닌 거네. 세 번째 해볼게요. 2a 빼기 1이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a의 범위는 몇과 몇 사이에 있는 거예요? 2분의 1부터 1 사이에 있는 거죠. 여기는 밑에 또 계산 먼저 해보자. a 제곱은요 4분의 1부터 1 사이가 될 거고, 2a 더하기 1은 이거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냥 알아먹어요. 여기 사이에 2a 더하기 1이 있는 거야. 2 더해주면 2부터 3까지. a가 1이에요. a 제곱은 얼마죠? 1이고 여기는 몇이 되는 거야? 2a 더하기 1은 3이 되겠네. 이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제 또 그림 그려서 찾아볼게요. 일단 수직선 그리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중에 정수들만 그릴 거예요. 0, 1, 2, 3 체크해 볼게요. 0, 1, 2, 3 체크하시고요. 노란색 먼저 그립시다. 노란색은 0 이하. 그 다음에 a제곱보다 바깥쪽, 오른쪽에. 근데 a제곱이 4분의 1과 1 사이라면서요. 그럼 대충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 그릴 겁니다. 2a 빼기 1부터 2a 더하기 1까지. 2a 빼기 1은 0과 1 사이에 있죠? 그런데 이거 잊지 마십시다. a제곱이 2a 빼기 1보다 항상 커요. a가 1일 때 빼고요. 그러니까 2a 빼기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2a 더하기는 어디 있다고요? 2와 3 사이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그려주시죠. 그럼 겹치는 곳 중에 정수가 몇 개 있어요? 1과 2가 있네요. 보입니까? 2개 되네. 그래서 얘도 해가 되겠죠. 됐어? 자, 마지막만 해볼게요. 이제 슝. 여기 나오는 정수만 체크해 봅니다. 0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0, 1, 2, 3인데 해볼게. 노란색 먼저 할게. 0보다 왼쪽 a제곱보다 오른쪽, 0보다 왼쪽 a제곱보다, 근데 a제곱 1이잖아 1보다 오른쪽. 그 다음 2a 빼기 1, 얘가 몇이야? 1이지. 2a 빼기 1부터 2a 더하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겹치는 숫자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겠네. 그럼 답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을 쓴다 그러면 A의 범위를 구하랬죠. 그럼 A의 범위가 0, A, 2분의 1이고 그때 X는 0과 1이고요. 또는 A가 2분의 1과 1 사이일 때는 X가 몇이 되겠어? 1과 2가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어렵긴 한데요. 아마 제 생각인데 이게 기출문제였거든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게 제 기억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단 말이야. 그때 얼마 전에 나온 거 가지고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칠판 설명해 주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원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1,3에서의 거리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리세요. 자, 원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1,3부터 이 거리가 3이다. 이 직방을 구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은 내가 지나는 점은 알잖아. 그쵸? 아니 직방을 만들려면 기울기랑 점을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둘 다 주면 재미없다니까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둘 중에 하나를 빼고 준다. 그런데 재밌는 게 점 3,2를 지난다 그러면 잘해요. 근데 원점 하면 안 읽히나 봐. 0,0이라고 안 보이나 봐요. 점 준 거예요. 그럼 난 뭘 몰라? 기울기만 모르는 거니까 y는 mx라고 적어 두시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mx 빼기 y는 0과 마이너스 1,3까지의 그 거리가 3이에요.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한 방이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해볼게.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m이고 3 넣어주시면 빼기 3이잖아. 절대값이 얼마다? 3이다. 그러면 이거 플러스 없앨게 그냥 귀찮으니까 m 더하기 3은 3 루트 m제곱 더하기 1 양변 제곱하시면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9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이런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요거 제곱하실 때 잘 못해요. 아 너무 이상하다니까. 아 나는 이렇게 하거든. 9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이거를 제곱 안 하고 그냥 3으로 적는 분도 있고요. 이걸 한 번에 전개하시면서 9m제곱까지는 하는데 여기다가 3을 곱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나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실수가 많이 생기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치면서 접근해 주세요. 한 줄 더 쓴다고 뭐 10초가 걸려 20초가 더 걸려.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넘기면 8m제곱 8m제곱 넘기면 빼기 6m 9를 넘기면 없어. 그래서 m은 얼마? 0 아니면 8분의 6 4분의 3인 거죠. 됐어요. 아하. 그러면 그 직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 넣은 거 얼마가 되는 거야? 0인 거 있고요. 4분의 3 넣은 거는 y는 4분의 3x가 되는 거겠네. 요거 두 개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서술형 3번 문제였고요. 22번 문제입니다.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 이거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세 직선이 교점 1개를 갖는다. 세 직선이 교점 2개를 갖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 관계를 다 그리세요. 알겠어? 다 그리려 했습니다. 진짜로. 첫 번째로는 세 개가 모두 평행할 때요. 그리시고요. 두 번째, 이건 세 개가 평행했지. 그 다음번엔 두 개만 평행한 거야. 그럼 두 개 평행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는 대충 찍. 세 번째야. 이제는 평행한 거 없어. 한 개만 평행한단 말이 안 이상하잖아. 없어. 근데 그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쫙 늘어나.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 네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데 요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요거랑 요걸 봐봐. 안 평행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하시려면 세로로 좀 적어 주실래요? 자, x 더하기 2y는 0이랑 x 빼기 y 더하기 3은 0이랑 4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y는 3x 더하기 5 아니면 y는 2x 빼기 3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거 있죠. 그거는 고1 때 시험엔 잘 안 내려고 하세요, 선생님들께서.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1차 함수 단원이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거든요. 1차 함수 표준형으로 내는 거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다 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형,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으로 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표준형 때 어떻게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형 때 어떻게 위치 관계들 있잖아요. 평행한다, 일치한다, 수직한다 이런 것들 알아채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일반형일 때는 항상 세로로 적어 주시고요. 세 개가 평행한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 비율을 볼 건데 1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2 안 똑같죠? 그럼 기억이 안 똑같은 거야. 그냥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건 어떻게 될까? 두 개가 평행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요거 둘이 평행 안 하니까 이렇게 둘이 평행할 때와 요렇게 둘이 평행할 때를 찾아볼게요. 파란색이 평행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야? 4분의 1. 그 다음에 누가 똑같아야 돼? a분의 마이너스 1이 똑같으면 돼요. 주황색은요? 4분의 1 a분의 2 이게 똑같으면 돼요. 그럼 각각 계산해 보시면요, a가 마이너스 4고요 이때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8인가? 됐나요? 이걸 만족하고 싶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세 개가 동시에 만난다 그랬으니까 무얼 하자? 식을 알고 있는 요 두 개를 연립을 하자. 이제 일단 교점 먼저 구하자 이 얘기지. x 더하기 2y는 0이고요. x 빼기 y 더하기 3이 0이니까 양변 빼주시면 3y 빼기 3은 0이라서 y가 1 나오고 x는 마이너스 2 나오네. 그럼 다시 말해 이 교점의 좌표가 몇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1이라는 거잖아. 그럼 요 점을 누가 지나야 되는 거야? 얘가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럼 대입 한번 쓱 해줄까? 이렇게 대입. 그럼 어떻게 되노? 4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a 곱하기 1이니까 a,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을 만족해야 된대.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겠다? 7이다 라는 거고요. 네 번째 거는 뭐야? 삼각형을 이루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 세 직선의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아니 세 직선이 뭐 교점이 몇 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아니면 세 직선이 평면을 몇 개로 쪼갠다 막 이런 표현 나올 거잖아. 전부 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내용이니까 그림 그린 다음에 하나씩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기출문제를 보면요, 딱히 어려운 건 없고 유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립시다. 알겠죠? 복습하시고 오늘 틀렸던 거 있으면은 갖고 있는 문제집들 있잖아. 그것들 찾아서 다시 푸세요. 알겠슈? 여기까지 합시다.